네, 하이닥이 왔다. 오늘은요 365 플러스 넷과 유정선 원장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65 플러스 넷과 대표 원장 유정선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지지 않고 오래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기가 감기 바이러스도 많이 도는 시기예요. 맞아. 특히나 감기 바이러스가 많이 도는데 이 시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아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감기 바이러스예요, 실은. 네네. 근데 그거의 변이가 총 7가지가 있는데 약한 것 4가지랑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이랬는데 메르스, 사스는 실은 여름에 돌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은 환자분들이 좀 명확하게 증상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감기가 도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감기 바이러스가 좀 도는 시기인데다가 코로나19까지 같이 돌고 있으니 제가 감기를 걸린 사람들도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 걱정이 됐잖아요. 특히나 예민하신 분들은 더 많이 이제 맞아요. 신경이 쓰이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증상은 더 악화가 돼요, 당연히.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거 코로나19 아닌가 걱정해서.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제가 그래도 감기랑 폐렴, 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감기에 걸려도 콜록콜록하고 폐렴에 걸려도 콜록콜록한데 과연 도대체 이 두 질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분명히 심각성도 다를 맞아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가 감기를 걸려서 기침을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만성 기침의 원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뭐 3가지 정도 있는 것들로 가지 않는 이상은 보통 한 일주일 안에는 좋아지고 한 3, 4일 약 먹으면 보통은 좋아지는데 이제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실은 내 면역력이 너무 낮아서 아니면 너무 강력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이러스성 폐렴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내 면역력이 너무 낮아서 네. 2차적으로 세균성 합병증으로 세균성 폐렴이 온다거나 진균성 폐렴이 온다거나 이렇게 더 심한 폐렴이 생기게 되면 증상은 좀 훨씬 더 심해져요. 네. 폐렴이 오면 당연히 열이 나요. 일단은 전신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나고 38도 이상 열이 나면서 거의 대부분은 물론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고 비전형적인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경우는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전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청진과 여러 가지 이제 검사 결과를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일반적인 폐렴의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열도 나고 기침도 하루 종일 나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폐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누런 가래가 나와요. 네. 호흡곤란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폐렴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폐렴도 이제 정도를 나누는 점수표가 있거든요. 네. 그 점수표를 따라서 입원 기준도 막 정해지고 하는데 네. 기준에 보면은 뭐 나이도 들어가고 기저질환도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 보면 기침이나 숨찬 거의 그런 증상의 정도 같은 것들도 조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산소 포화도 같은 걸 측정을 해서 심지어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심한 분들은. 그런 경우는 바로 입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는 건데 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감기는 한 일주일 안에 약 먹고 하면 내 몸의 면역력 증강시키고 하면 금방 좋아지고 폐렴은 심하고 열도 나고 호흡곤란도 생기고 누런 가래도 나오면서 기침이 일주일 이상 오래 가고 이렇게 이제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감기로 진행을 해서 폐렴으로 갈 수 있다. 오래되면요. 그래서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네. 못 이겨내서 2차적인 세균성 폐렴으로 갈 수 있다. 그건 특히나 어린이들이나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질문이 생각나는데 네. 그럼 폐렴이랑 기관지염이랑 또 조금 다르죠. 좀 근데 달라요? 기관지염은 일종의 감기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기관지만 염증을 일으켜서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거고 그로 인해서도 이제 기침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죠. 아까 만성 기침의 그런 원인들의 하나로서 이제 바이러스가 좀 기관지를 예민하게 만들어서 네네. 오래가게 하는 것들인데 이제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항생제를 쓰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증상에 맞춰서 그냥 치료를 하면 되고 이게 특히나 바이러스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폐렴은 기관지에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지성 폐렴이라고 네. 조금 다른 폐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성 폐렴이에요. 큰 틀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균성 폐렴이 있고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고 아주 드물게 진균성 폐렴이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이러스성 폐렴은 좀 비전형적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걔가 폐렴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강력한 바이러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라든가 좀 다른 비전형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전형적인 엑스레이 양상과 증상과 보이기 때문에 기관지를 타고 들어와서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기관지를 따라서 폐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기관지성 폐렴, 즉 흉부 CT나 엑스레이에서 조금 비전형적인 폐렴의 양상을 보여요. 네네. 그런데 세균성 폐렴은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폐가 하얗게 변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균성 폐렴은 빠르게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은 네. 이게 폐혈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폐렴이랑 감기가 특히나 요즘에 그렇죠. 네, 잘 모르시잖아요. 맞아. 아,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비전형적인 경우는 이제 의사들도 감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형적인 경우는 차이가 조금 명확하게 나요. 일단 38도 이상의 열이 보통은 나고. 나요. 그리고 이제 기침도 잠깐 콜럭콜럭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기침이 하루 종일 좀 지속되고 가래가 있는 그렇죠. 기침. 가래. 특히나 누런 가래가 좀 많이 아. 전형적으로 나와요. 왜냐면 이 썩은 물이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고인 물이 보통 썩고 그쵸. 썩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네. 폐도 마찬가지예요. 폐에 물이 고이면서 썩고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누렇게 변하겠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래로 뱉어지면 누런 가래가 나오고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양상 자체가 좀 다르다. 네. 일반적인 감기하고 폐렴은 조금 완전히 증상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열이 안 나고 내가 누런 가래가 안 나오고 네. 기침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열도 없고 내가 잠깐 조금씩만 기침을 하고 가래도 누렇게 안 나오고 뭐 괜찮은데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이러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실은 코로나19는 아직은 100% 다 밝혀진 게 아니라서 제가 실은 말하는데 약간은 조심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아직까지 나온 데 있어서는 90%는 열이 있고 85% 정도는 기침이 조금 지속된다고 해요. 그리고 75%가 폐렴이 생기기 때문에 폐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증상이 심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감기처럼 보이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게 폐렴이잖아요. 맞아요. 자, 원장님 말씀대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맞아요. 치료에 임하면 맞아요. 되겠네요. 맞아요. 네. 처음부터 응급실로 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저희 같이 1차 의료기관으로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저희가 진단하에 폐렴이 의심된다 하면 보통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폐렴 진단을 하게 되면 네. 점수를 매겨요. 폐렴을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71점이 넘으면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71점이 넘는 기준에 해당이 되면 저희도 대학병원으로 바로 응급실이나 아니면 낮중이라면 호흡기내과로 바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하게 하고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그 네. 인자들 중에 뭐 나이도 해당되고 기저력도 해당되고 산소 포화도 해당되고 혈압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점수들을 매기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되죠. 당연히 열도 해당이 되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점수가 71점 미만이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먹는 항생제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균성 폐렴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되고 하면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딱 기준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딱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보통은 교과서적인 기준이. 근데 그래서 그 두 가지 항생제들 조합들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보통은 조금 짧게 봐요. 폐렴 같은 경우는 너무 막 길게 이렇게 보지 않고 한 2, 3일 정도 약을 줘보고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내원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그리고 염증 수치는 어떻게 감소가 했는지 네. 엑스레이는 근데 엑스레이 변화는 조금 늦게 솔직히 좋아지거든요. 이게 반응이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보다 엑스레이의 호전도는 조금 더 늦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많이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엑스레이가 아직 안 좋아졌더라도 기존의 약을 그대로 쓰면서 엑스레이는 나중에 좋아집니다라고 설명드리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염증 수치가 더 올라가고 네. 열이 계속 안 잡히고
호전이 안 된다. 그럼 그때도 실은 어쩔 수 없이 기준 다시 점수를 매겨보면 분명히 71점이 또 넘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서 주사 항생제를 맞으셔야 돼요. 네. 지금 먹는 항생제를 그대로 주사제로 바꿔서 들어가는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대략적인 치료의 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네. 너무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6편인데요. 폐렴 치료에서 예방까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